딥 임팩트, 아마겟돈, 그린랜드, 셀베이션, 돈 룩업 등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 인류 문명이 멸망 위기에 처한다는 시나리오는 드라마나 영화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단골 컨셉이죠.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극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지구 멸망이라는 코앞에 다가온 끔찍한 공포 속에서 작게는 나와 가족의 생존을 위해, 크게는 대의적인 목적으로 인류 문명 전체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스펙터클하게 펼쳐지죠. 그런데 이런 소행성 충돌 시나리오가 과연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허구적인 내용일 뿐일까요? 소행성은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목성 궤도까지의 천체 중 세레스나 명왕성 같은 외행성보다는 작고 유성체보다는 큰 천체를 통칭하는 말로 지름 1m 정도의 아이만한 크기의 소행성부터 지름 500km에 달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의 소행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는 아주 오래전 강력한 소행성 충돌로 생겨난 크레이터들이 곳곳에 존재하죠. 우리나라에도 소행성 충돌로 생겨난 제법 큰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에 있는 초계 분지인데 약 5만 년 전 지름 200m가량의 소행성이 대략 TNT 1400메가톤의 위력으로 충돌에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대기가 없어 충돌의 흔적이 그대로 남겨지는 달과 달리 지구는 끊임없는 풍화와 침식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크레이터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게다가 표면적 중 70%가 바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천체 충돌이 바다에서 일어났을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크레이터를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지구에 발생했을 무수히 많은 과거의 천체 충돌 사건들에 대해 인류가 대부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소행성 충돌 사건을 꼽으라면 6500만 년 전 비조류 공룡의 멸종을 불러온 KPG 대멸종의 원인이었던 소행성 충돌 사건일 겁니다. 이때 생긴 흔적인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거대한 크레이터를 분석한 결과 충돌한 소행성은 지름 10에서 15km, 질량 약 1조 톤의 무지막지한 크기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폭발력은 무려 TNT 1억 2천만 메가톤으로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차르본바 수소폭탄에 대략 200만 배 이상 강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 소행성이 떨어진 지점이 유카탄 반도가 아니라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폭발 후 거대한 쓰나미로 인해 연안의 동물들은 떼죽음을 당했겠지만 폭발 잔해가 하늘로 솟구쳐 태양을 가리지 않았을 테니 대멸종 사태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고, 공룡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여전히 이어졌을 것이며 포유류가 번성할 기회 따윈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시 지구에 등장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저도 여러분도 이 영상을 만드는 일도 보는 일도 없었겠죠. 인류 문명이 본격적으로 천체 관측을 시작한 시점인 1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수십 미터 이상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했던 사건은 총 2번입니다. 하나는 1908년 러시아 퉁구스카이 상공에서 소행성이 폭발했던 사건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충격으로 주변 2000평방킬로미터의 숲이 초토화됐고 숲에 있던 1500마리의 순록이 시체로 발견됐으며 450km나 떨어진 곳에서 달리고 있던 기체가 탈선해 전복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피해 규모를 분석한 결과 대략 40에서 60m가량의 소행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폭발력은 대략 TNT 5메가톤 이상으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 핵폭탄의 300배에 달했습니다. 2013년에는 러시아 첼리아빈스크의 상공에 소행성이 떨어지며 공중에서 폭발해 유성우가 쏟아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고도가 높은 곳에서 폭발해 사망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 폭발로 인해 당시 1600여 명이 부상당하고 건물 7층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해당 소행성은 지름 17m, 질량은 1만 톤에 달하며 리틀보이 핵폭탄의 30배가 넘는 TNT 500킬로톤급의 폭발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죠. 사실 지구 탄생 이후 약 45억 년이라는 무구한 역사에서 비춰볼 때 소행성 충돌 사건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흔한 일이었을 겁니다.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과 퍼듀 대학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지름 10m 크기의 소행성 충돌 사건은 확률적으로 볼 때 10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며 50m 크기는 764년마다, 100m 크기는 5200년마다 한 번꼴로 발생합니다. 전 지구적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지름 1km가량의 소행성은 대략 44만 년마다 한 번꼴로 일어나는데, 지구의 역사에서 이 정도 소행성 충돌만 대략 10,000번 정도는 발생했다고 예상할 수 있죠. 생명체 대다수를 멸절시킬 정도로 거대한 지름 10km 이상의 소행성은 평균 2억 5천만 년에 한 번꼴로 지구에 떨어진다고 분석됩니다. 이는 45억 년 지구의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케이스로 가장 최근이 6500만 년 전이니 단순히 확률로만 보면 2억 년쯤은 더 지나야 발생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서울 한복판에 지름 1km짜리 소행성이 충돌하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까요? 물론 충돌하는 소행성의 구조와 밀도, 집안의 성질, 충돌 속도, 그리고 충돌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1km 크기의 철로 구성된 금속성 소행성이 초당 20km의 속도로 남산타워 근방에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죠. 이 정도 소행성이 충돌하면 무려 TNT 150기가톤, 즉 15만 메가톤급의 엄청난 폭발이 발생합니다. 차르본바의 3000배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폭발력이죠. 이로 인해 생기는 크레이터는 지름 15km에 달하며 깊이는 650m에 육박하고 용산구를 중심으로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크레이터 반경 내부에 있던 180만 명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폭발할 때의 주변 온도는 섭씨 3000도에 이르는데 강철은 젤리처럼 녹아내리고 이보다 끓는 점이 낮은 흙이나 콘크리트 같은 물질들은 타들어가며 기화돼 암석 증기 구름이 형성되죠. 이 불덩어리 구름은 눈 깜짝할 새에 서울 지역 전체를 태워버리고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남쪽으로는 대전까지, 북쪽으로는 북한의 해주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타 증발하고 전북과 경북 지역의 사람들은 3도 화상의 피해를 입으며 그보다 먼 거리의 전남과 경남 지역 사람들까지 2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대구 지역 근처의 나무에까지 불이 붙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불타 죽는 사람만 대략 1500만 명 이상, 심각한 화상을 입는 사람도 수천만 명이 될 것이며 전국 대부분의 산림은 속수무책으로 불타서 재가 될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폭발 직후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의 충격파는 피해가기 어려운 또 다른 재앙이죠. 충격파는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포함해 대략 1000만 명에 달하는 목숨을 앗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 사람들 99%가 이 충격파로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안과 원주 지역 사람들은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세종시와 청주시의 사람들은 고막이 터져버릴 것이고 광주와 대구 지역의 많은 건물들은 충격파로 인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충격파가 지나가면 충돌 근방부터 울산 지역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인 리히터 규모 8.0급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며 또다시 수만 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지진이 지나간 후에는 초속 6km의 강력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이는 역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했던 태풍인 매미보다 대략 100배는 강력한 풍속으로 중심부 주변 100km 반경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심지어 부산 근처의 나무까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 폭풍은 대략 5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에 빠뜨릴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대 높이 1k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해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텐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쓰나미로 기억되며 약 30만 명의 사상자를 불러왔던 2004년 인도양 쓰나미의 최대 높이가 100m가량이었음을 볼 때 그보다 10배나 커다란 파도가 육지를 덮친다면 우리나라를 넘어 중국이나 일본 등 가까운 국가의 연안 지역 사상자가 수천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떨어진 지름 1km의 소행성은 우리나라를 태워버리고 날려버리고 물바다로 만들며 멸망 직전의 위기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전지구적 피해 규모로 본다면 소행성 충돌의 이런 직접적인 피해보다 간접적인 후속 피해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폭발 후 대기로 흩뿌려지는 대량의 먼지와 그을음이 오랜 시간 동안 태양빛을 가리게 되기 때문인데 미국 국립대기 환경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지름 1km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대략 10년 동안 먼지로 인해 태양빛이 20%가량 차단되며 그 결과 지구 전체의 평균 표면 온도가 약 8도씨 정도 떨어지는 미니 빙하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4천만 년 전 에오스의 생물 중 대량 멸종의 원인이 물개구리밥이 번성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기온이 8도가량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소행성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급격하게 진행되므로 이에 적응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생물종들은 순식간에 떼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게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대류의 활동도 줄어들어 강수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지구 전역은 급격한 사막화가 진행돼 마실 물이 부족해지며 식물은 말라 죽고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파괴돼 결과적으로 식량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대기의 오존층이 50% 이상 파괴돼 태양빛이 치명적인 살상 모기가 되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력을 잃고 피부 질환으로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고작 지름 1km의 소행성 충돌 한 번이 지구에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변화로 인류 전체가 멸종되지는 않겠지만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은 확실하죠.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규모의 사격장 안에서 살고 있다. 큰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건 정해진 사실이며 단지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 10년 전 러시아의 첼리아빈스크 소행성 사건 이후 각국의 우주기관은 천체 충돌이 줄 수 있는 위협의 심각성을 깨닫고 소행성이나 해성 등 지구와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천체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행성은 약 118만 개나 되며 이 중 97.4%가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있는 거대한 소행성대에 존재합니다. 반면 아텐 소행성군, 아폴로 소행성군, 아모르 소행성군과 같이 지구 궤도와 근접한 근지구 소행성대도 있는데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지구와의 근거리 궤도가 740만 킬로미터 이내인 근지구 소행성은 약 3만 2천 개가량 발견됐죠. 그 중에서도 전지구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크기인 지름 1km 이상의 소행성은 851개,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지름 140m 이상의 소행성은 1412개가 발견됐습니다. 다만 지름 1km 이상의 거대한 소행성은 95%가량 찾아내 궤도를 추적하고 있지만 140m 이상의 소행성은 전체의 40% 정도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밝혀진 위협보다 밝혀지지 않은 위협이 더 많은 겁니다. 크기가 작고 빛 반사율이 낮은 천체는 지구에 근접하기 전까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행성만 언급했지만 소행성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해성은 개수가 적더라도 더 위협적일 수 있는 천체죠. 우주의 어떤 곳이든 100%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주의 천체가 갑자기 등장해 내 머리 위로 떨어질 확률도 희박하지만 절대로 0%가 아닙니다. 다만 당분간은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학자들은 최소 100년간은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천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게다가 이제 인류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2022년 9월 나사는 다트라 불리는 쌍소행성 방향전환 테스트 미션에서 아폴로 소행성군에 위치한 지름 150m 크기의 근지구 소행성인 디모르포스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의도적으로 궤도를 변경시키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디모르포스는 이보다 5배가량 더 큰 지름 780m 크기의 소행성 디디모스를 1.2km 떨어진 거리에서 11시간 55분 주기로 공전하고 있었는데 충돌 테스트 이후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가 11시간 23분으로 줄어들었으며 당초 예상보다 궤도가 3%가량 더 변경됐음이 확인된 것이죠. 다트 미션의 성공적인 결과는 차후 지구를 위협하는 천체들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음을 최초로 확인한 계기가 됐고 관련 연구와 함께 아주 작은 소행성도 파악할 수 있는 천체 감시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의 성과로 이어진다면 조만간 소행성 충돌로 인한 인류 멸망이라는 커다란 잠재적 위협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후세대의 인류는 천체 충돌로 멸종해 사라진 비조류 공룡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호모가 붙은 최초의 인간종부터 지금까지 250만 년 됐으니 앞으로 1억 5,750만 년만 더 살아남으면 되겠네요. 참 쉽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